시간 아들한투자자문의 신수용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노믹스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부진한 그 모습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변화 그리고 좀 방향성들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신흥국가 선진국 사이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자금에 쏠린 부분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혹시나 디커플링 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내지는 염려 내지는 고민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커플링이냐 커플링이냐 과연 이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디커플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 뭐니 해도 달러화의 강세 지속 여부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로 등극을 하면서 시장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책 자체도 변해가고 있는데 가장 핵심 부분 한마디로 꼽아보자라면 과거 통화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지속을 해왔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재정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이 상당히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시중 내,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이 부분을 실물 경기로 유입을 시켜서 다양한 경기 순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면서 경기의 부양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노력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각종 세금의 감면이랄지 정부 지출의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이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그들의 채무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부 수준에서의 적자폭, 그 부채 수준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시장 내, 시중 내, 실물 경기 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 경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간다. 통화 정책이 다소간에 좀 미흡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뭐니 해도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 경기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 기간 진행돼 왔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실질적으로 직접 경제 주체로 나서면서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로 인한 시장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수 일으켜 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또 추가적인 달러화의 강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이제 그 짝을 이루는 것이 있죠. 통화 긴축 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정 확대를 통해서 시장 내 유동성 공급을 하고 통화 긴축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유동성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 다만 여기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국가 부채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의 여부 이 부분이 재정 정책의 확대가 계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 중간에 한 가지 변화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달러화의 강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달러화의 강세 여기에 FOMC에서의 통화 긴축, 금리 인상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달러화의 강세 과연 이를 놓고 얼마만큼 수출 경쟁력의 용인이 될 수 있으며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는 달러의 강세는 그들 미국에서의 수입 물가 하락이라는 수입 물가가 하락이 되면서 결국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조금 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물가 상승률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달러화의 강세 진행이 어느 정도나 빠른 속도로 내지는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진폭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 이에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나라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로존 마찬가지, 일본 마찬가지, 대다수의 국가들 지금 금리라는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 유로존이 마이너스 0.4%의 기준금리. 그런 반면에 지금 미국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고, 이런 금리 갭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 실질 자금의 달러의 강세, 그 다음에 엔화의 약세, 내지는 유로화의 약세, 오히려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약한 통화 수준을 오히려 그들의 수출 경기를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만회하려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들이 실물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신흥국들, 지금 현재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내지는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겠지만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호무역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 수준을 45%까지 맥시멈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보호무역, 비관세 장벽,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다라면 결코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경기에 녹록한 그런 상황들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일본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다수의 나라들이 아마도 트럼프노믹스의 방향을 따라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과거 통화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 정책에서 재정정책 중심의 그 중심점이 상당 부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주창해 왔었던 목소리였는데요. 통화정책 한 가지만을 가지고 통화정책에 너무나 집중을 해서 의존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미흡하다. 재정정책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주열 총재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 이제는 통화정책 중심에서 재정정책 중심으로 경기 부양의 중심점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분명하게 해보시고요. 그러면 재정정책 확대라는 그 그림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프라 이후에 각종 법인세율의 감면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년차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주주이익 환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시장 내에 이렇다 할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도 아마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배당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SK텔레콤 그리고 금융주,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전에 대한 관심, 코가스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관심, 담배공사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트럼프노믹스가 세계 경제에 주고 있는 어떤 그 지각 변동성 메시지들, 아니면 그의 정책의 방향성 부분들, 이 부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요,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보다는 트럼프노믹스가 펼쳐졌을 때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업종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우선 필요한 것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